안녕하세요. 잼난 드라마입니다. 드디어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더커버 미스 홍, 다들 기다리고 계시죠? 5회, 6회 성공개 영상 보셨나요? 홍군보 기세로는 부모님 가게까지 찾아온 전남친 신정우를 눌러버리긴 했죠. 하지만 그걸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정우는 물러난 게 아니라 한 발 뒤로 가서 더 자세히 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공개된 선공개 영상에선 금보팀 회식 자리에 사장이자 전남친인 신정우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납니다. 그걸 본 홍금보 표정. 이 인간 왜 여기 있어? 그 자체였죠. 모든 직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는 사장. 다들 두 손 모아 깍듯하게 악수하는데 홍금보만 손끝으로 살짝, 정말 새침하게 터치하듯 악수를 합니다. 그 순간 위기관리본부 멤버들 웃음 참느라 난리였죠. 이 상황을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한 두 사람. 당황한 듯한 신정우의 눈빛,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신경 곤두선 홍금보의 표정. 둘 사이 공기가 정말 미묘했어요. 그리고 결정타. 심란해진 금보가 글라스에 소주를 가득 채우는 순간 그걸 신정우가 아무 말 없이 낚아채서 그대로 원샷을 해버립니다. 홍금보, 눈이 휘동그레졌죠. 이 장면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홍장미인 척하고 있는 홍금보라는 걸. 확인하러 온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다가올 5, 6화, 이게 끝이 아니죠. 4화 마지막 엔딩 다들 기억나시죠? 도대체 옷장 안에는 누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왜 하필 301호였을까요? 오늘은 3, 4화를 다시 짚으면서 5회 예고에 깔린 떡밥들,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뇌피셜도 있고 추측도 있지만 드라마 안에서 나온 단서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한 기운은 있었죠. 301호에는 이미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노라가 아껴두던 백화점 초콜릿 2개가 사라진 사건. 포장지가 어질러진 채 남아있었다는 점, 그리고 옷장이 천천히 흔들렸다는 연출까지 보면 우연이나 장난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시청자들은 혹시 복희가 숨겨둔 비밀 장부 때문에 강도가 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강도가 들어와서 초콜릿 2알만 먹고 사라졌다? 이건 너무 이상하죠. 하지만 실제로 복희는 강명희 사장의 스케줄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고 비자금 장부의 존재가 계속해서 암시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부를 노린 침입이라는 의심이 먼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조금 다른 쪽의 시선이 갔습니다. 그날 가장 먼저 방으로 뛰어들어간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미숙이었습니다. 집이 어질러진 걸 보고 놀라긴 했지만 다른 룸메이트들처럼 공포에 질린 모습은 아니었죠. 어딘가 급했고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반응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숙은 혼자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방 안에 들어갔을 때 미숙은 안 보였어요. 설명도 변명도 없이 말이에요. 이 장면 하나만 보면 애매할 수 있는데 앞에 쌓인 장면들을 같이 보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락카페에 가기 전에도 그랬죠. 다 같이 놀러 가자는 상황에서 미숙만 유독 먼저 빠지겠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 핀배는 어딘가 급조된 듯한 말이었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미숙에게는 혼자 책임져야 하는 누군가가 있다? 기숙사 입주한 첫날, 미숙은 자신의 짐에서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를 꺼내 올려두죠. 연출상 굳이 아이 사진처럼 보이는 소품을 배치한 것도 아니고 미숙이 엄마라는 직접적인 단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쾌한 드라마에 미혼모라는 설정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라는 가설보다는 미숙의 어린 동생일 가능성이 더 자연스럽다고 봤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동생을 맡을 곳도 갈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 그래서 모두가 출근한 낮에는 혼자 있고 밤이 되면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숨겨두는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지만 미숙의 행동 동선과 감정 반응을 보면 이 해석이 오히려 과하지 않게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밀이 5회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한편 회사 안에선 금보가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립니다. 트레이딩부 주문 실수 사고. 누가 봐도 구조적인 문제였는데 책임은 고스란히 금보에게 씌워지죠. 징계위원회, 압박, 그리고 조건부 기회. 신정우는 금보에게 1밀리언 인베스트먼트 주문 취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말합니다. 실패하면 바로 해고. 이건 선택지가 아니라 통보였어요. 금보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쫓고 뛰고 결국 동의서를 받아내죠. 해고는 피했지만 첫 월급 봉투는 너무 가볍습니다. 이 드라마가 웃기기만 한 오피스물이 아니라 현실의 씁쓸함을 정확히 찌르는 이유가 이런 순간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떠오르는 이름, 예삐. 5회 예고를 보면 회사 내부에서 내부 고발을 준비하던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윗선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삐를 찾는 방식이에요. 조용히 덮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판을 뒤집을 듯 흔들기 시작합니다. 금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죠. 자신이 먼저 예삐를 찾아야 한다며 위험한 선택까지 감수합니다. 해킹, 도청, 감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흘러나온 한마디. 여우회까지 털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 나오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열립니다. 여우회.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 보기는 어렵죠. 저는 이걸 비자금 관리와 연결된 내부 네트워크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예삐일 거라 생각하세요? 처음 금보가 예삐 후보로 생각했던 소경동 부장은 탈락. 제가 드라마 처음부터 생각한 예삐는 이 사람이에요. 알벗 오. 전 알벗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회사 경영에도 주식에도 관심 없어 보이는 사람. 영화를 좋아하고 어딘가 늘 비켜서 있는 인물. 이런 캐릭터가 보통 가장 마지막까지 의심을 피하죠. 끝까지 알벗이 예삐라고 의심하며 지켜보려고요. 한편 여우회 회장으로 언급되는 송주란 비서실장. 그녀가 금보의 사진을 보며 얼굴이 묘하게 닮았다고 말하는 장면도 의미심장합니다. 금보의 정체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윗선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신호 같았어요. 이제 5회에서는 모든 게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금보의 작전은 더 깊어지고 조력자인 선배와의 호흡도 본격적으로 살아납니다. 신정우와의 관계는 로맨스인지 의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흔들리고요. 그리고 301호. 미숙의 비밀, 복희를 둘러싼 의혹, 예삐를 둘러싼 그림자까지. 각자 따로 흘러가던 이야기들이 이제 한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예삐는 누구일까요? 아니 정말 누구일까요? 다음 화에서 우리는 그 답에 조금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해석과 예측이지만 언더커버 미스 홍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다음 주 5회 같이 확인해보죠.